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차트 분석과 3년 전 이맘때쯤 이 코인들의 가격 움직임이 어땠는지 보시고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노란색 추세선을 깨지 않고 상승 중입니다. 조정 후 아래서 보수적으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지지선인 29,500불, 27,750불, 그리고 24,000불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트렌드로 계속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전 기회를 놓치더라도 매수는 보수적으로 하기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을 따라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 매수하실 분들은 915불, 790에서 하시면 되고 홀딩 하시는 분들은 나눠서 1210불과 1380에서 분산으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트 불장이 오면 3년 전 고점도 깰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매도하시고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XRP입니다. 소송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락 추세선을 깨고 난 후에도 그렇다 할 상승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업데이트가 나오기 전까진 지루한 가격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에 길게 지켜보시고 밑에서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18전,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해질 때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저항선인 24센트를 뚫고 리테스트해서 상승하실 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비트와 알트코인의 불장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불을 넘기고 나서 지금까지 큰 조정 없이 달리고 있어 비트코인 불장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아직 제대로 된 알트코인 불장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메이저 알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어땠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과거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2017년 8월 전 2,000불 정도였던 비트코인이 2017년 12월 17일 2만 불을 찍었습니다. 큰 추세로는 상승이 맞지만 그 와중에 35%, 24%, 그리고 22% 같은 단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매번 상승이 신고가였고 매물대도 없었고 시총도 작고 개인과 소수의 고래들에 의한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당시엔 비트코인 발행량이 어땠는지 반감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상승이 그때와 다른 점은 규제가 확실해졌고 기관들이 이끄는 상승이라는 겁니다. 다수의 개인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불신하고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직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있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조정 없는 장기 상승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가파를수록 조정도 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늘 명심하셔서 여윳돈으로만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때에 따라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상승이 있었고 18%와 30%의 단기 하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불을 찍은 12월 17일 이후 100%에 가까운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SEC와 리플사의 증권 문제 때문에 최근에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규제가 확실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비하면 이더리움 상승률은 아직 저조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기에 장기 보유로 좋은 코인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조정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저번 불장을 반복한다면 비트코인의 랠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더리움의 추가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XRP입니다. 비트코인이 2017년 초중반에 꾸준히 상승한 데 비해 XRP는 15전에서 28전까지 박스에서 오랫동안 횡보했습니다. 12월 12일 하루 만에 40%의 상승을 보여준 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온 후 무려 300%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SEC 고소 이후 미국 거래소들이 며칠 안에 XRP 거래를 중지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돼 홀딩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장기로 묻어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 불장에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보신 후에 들어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2019년 9월 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72%를 찍고 1년 동안 57%까지 하락합니다. 그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이 있었던 이유는 단기 고점인 13,000불을 찍고 조정을 주는 사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미국 증시와 함께 60% 이상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72% 위로 잠시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온 모습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마켓 캡으로 도미넌스가 결정되지만 도미넌스 차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비트코인 도미넌스 사이클을 보며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알트코인은 더 많이 상승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알트코인 가격은 횡보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면 알트코인 가격은 상승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3분 정도 투자해 읽어보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은 한 트위터 사용자가 쉐어한 린지 효과를 비트코인에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린지 효과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면, 썩거나 부패하지 않는 아이디어나 기술에게도 예상 수명이 있고, 이 예상 수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오래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남은 예상 수명도 길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 컨셉을 비트코인에 넣어서 보면 처음엔 비트코인이 소수에게 수집할 수 있는 컴퓨터 데이터 쪼가리였습니다. 이후 투기자들이 비트코인을 모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 이해하고 있고 규제가 확실해졌고 유동성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거고, 더 나아가선 교환 수단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아직 대중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를 넘어 비트코인이 버블이 아닐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단기 조정이 있을지언정 몇 년 이후를 보면 앞으로 몇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와 제미니 거래소의 창립자인 윙클버스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생각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지금 가장 과소평가되어 있는 암호화폐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불에서 50%가 넘는 상승을 보인 데 비해 이더리움은 3년 전 전고점인 1,400불에서 반값으로 거래된다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 31개월 만에 750불을 넘고, 만 개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지갑 수가 2개월 전에 비해 39개나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에서 만 개까지 가지고 있는 지갑 수는 감소했습니다. 이 트렌드는 장기 투자자와 큰손들의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이 출시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확장성이 늘어날 거고, 그건 앞으로 몇 년간 디파이 시장을 키울 수 있어 미래에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타일러 윙클버스는 과거에 비트코인은 휴대하기 쉽고 잘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골드보다 더 골드 같다고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인 디앱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오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리플과 XRP 뉴스입니다. 크립토 아울도어스맨이라는 트위치 사용자는 XRP 홀더들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번역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빵형과 크리스 랄슨이 받은 혐의가 좋아 보이진 않지만 XRP는 결국 괜찮아질 것 같다. 하지만 리플사는 XRP의 관리자이자 XRP 레저를 운영한다. 만약 이 혐의가 진실이고 CEO와 이사회 의장이 사직해야 한다면 리플사 안에 어떤 사람이 그들과 같은 추진력과 경험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했기에 리플 소프트웨어와 XRP 마켓에 실용적 지식이 있는 내부 사람이 될 것 같다. 내 진짜 걱정은 이번 고소가 리플사와 그들의 꿈을 태워버리진 않겠지만 느리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다. 항해하는 데 있어서 바람을 빼면 어떻게 될까? 이번 일로 XRP가 죽진 않겠지만 리플사는 XRP 뒤에 큰 백이고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회사다. 여기까지가 이분의 생각이고, 제 생각은 이 소송으로 리플사와 빵형 그리고 랄슨에게 얼마만큼의 제재가 이루어질진 모르겠지만, 만약 둘 다 회사에서 손을 떼게 된다면 이분 말대로 새로운 임원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합의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정난다면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개인들 투자자 대부분이 떠나갔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와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뉴스는 리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 슈왈츠가 XRP의 가장 큰 잘못은 반 이상의 XRP 발행량을 잘못 관리했다는 의견에 반박하면서 그의 팔로워들에게 리플사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지에 대해 물어봤다는 내용입니다. 뉴스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XRP를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리플사의 노력은 2차적 피해를 낳고 마켓 가격이 정해지자 더 이상 못하게 됐다.
처음에 우리는 XRP를 나눠줬고 원하는 사람은 그걸 쓰고 있었다. 시장 가격이 정해지자 그걸 받은 사람들은 시장에 바로 팔아버렸고 엄청난 데미지를 가져왔다. XRP가 쓰여진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냐에 대한 질문에 슈왈츠는 리플사는 잘했지만 완벽하진 못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례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여태까지 잘 해왔고 과거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XRP를 평생 들고 있을 생각은 없었지만 나눠주는 게 불가능해졌고 락업도 잘 안 됐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 데이비 슈왈츠라는 이 사람은 규제를 달라고 했는데 규제를 내주지 않았고 본인들이 어떻게든 XRP 분배를 완벽하진 않지만 하려고 했고 약간의 억울한 면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XRP를 팔았었어야 할까요? 제가 71페이지 SEC 고소장을 모두 읽고 느낀 건 리플사와 빵형 그리고 크리스 랄슨이 어떤 부분에선 XRP를 증권처럼 얘기했었고 팔았고 본인의 배를 채운 게 맞기 때문에 소송에서 100% 잘못이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XRP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실사용을 늘리려고 한 리플사가 어떤 식으로 XRP를 시장에 풀었었어야 하는 질문엔 좋은 답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빵형과 랄슨, 제드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고 XRP의 기술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소송만 잘 끝나면 XRP와 리플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XRP에게 시간을 조금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XRP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알트코인을 투자해서 수익을 낸 후 XRP에 들어와도 늦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